안녕하세요. 봉 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와 그 주식시장 열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작년 3월에 그 팬데믹 현상이 찾아왔었죠. 뭐 세계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모든 세계가 이제 주식이 폭락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 리스크에 투자했던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동학개미 뭐 열풍. 한마디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공모주 청약 열풍이 있는데 이 공모주가 뭐냐면 IPO, 뭐 기업 공개라고 보시면 돼. 대표적으로 뭐 SK 바이오팜, 그리고 뭐 빅히트,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폭락장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국가지수죠. 코스피 차트입니다. 1월 20일자 기준으로 가장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 60일 만에 약 58% 정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폭락장이 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엔 S&P 500 지수, 뭐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라고 있어요. 근데 이 나스닥 지수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술주입니다. 뭐 애플이나 테슬라, AMD, 인텔, 뭐 인비디아 등 이 기술 관련된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이 2월 19일자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30일 만에 43% 정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게 되면 어떠한 자산도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설명드릴 거는 자산은 좀 어떻게 나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투자 자산을 총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자산 또는 실물자산이라고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유가, 금, 달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위험자산, 즉 변동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펀드 주식이고 세 번째는 대체자산,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 별도로 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리츠, 부동산, 또 인프라, 원자재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뭐 구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팔라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위험 자산, 즉 신용 등급이 없는 회사채 또는 신흥국 투자, 뭐 중국하고 베트남이 있겠죠. 그리고 파생 선물 상품이 있습니다. 이 파생 선물 상품 잠깐 인지시켜드리고 넘어갈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00만 원을 했는데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도 이 0 밑으로는 떨어지진 않아요. 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날리면 다 날렸지. 근데 이 파생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200만 원도 갈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투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 선물 같은 경우는 공부 없이 들어가면 골로 간다는 상품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안전자산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자산은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음. 이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화랑을 치고 있어. 그럼 굳이 안전자산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위험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안전자산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안전자산 중에 유가, 금, 달러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월 2일자 기준으로 1달러는 1158원이었어요. 근데 3월 19일자 기준에는 1달러가 1285원으로 오릅니다. 즉 60일 만에 환차익으로만 약 11%가 상승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환차익은 나라에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돈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 쏠리게 됐는데, 이 3월 19일자가 안전자산, 즉 이 달러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 안전자산의 비중이 축소가 되고 주식시장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한민국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19일자 기준으로 가장 저점이었어요. 이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였는데 이날이 있고 나서 한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죠. 현재 지금 지수 포인트는 3140포인트, 약 118%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의 비중이 축소되고 위험자산의 비중이 올라갔다는 그런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위험자산이 올라갔으니 안전자산의 비중은 좀 축소되겠죠. 똑같이 3월 19일자 기준으로 1달러는 1285원이었는데 똑같이 10개월이 지난 지금 1103원입니다. 약 마이너스 16%가 된 겁니다. 안전자산 같은 경우. 똑같이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화랑을 쳤던 게 아니고 미국 시장, 이 나스닥 지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폭락장이 오고 난 이후 똑같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약 97% 정도 상승하게 돼요.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이 팡주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과연 이 종목들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 3월 18일자가 가장 최저점이었는데 이때 137달러였어요. 근데 현재 기준가로는 274달러, 10개월간 약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저점 대비 10개월간 102% 정도 상승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최저점 대비 162% 정도 상승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저점 대비 104% 정도 상승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91%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팡주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고객님께서 좀 부담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한테 단기 매매 목적으로 먼저 말했던 게 아니고 오랫동안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종목들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다 비쌌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치로 했지만 충분히 저 기업들은 대형주고 엄청난 우량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단, 좀 수익률을 다이나믹하게 볼 수는 없다는 단점이 하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팡주 같은 경우들이 많이 고평가돼 있어서 금액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저평가된 종목들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들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저평가된 거는 아니고 그 바이든의 새로운 사업 정책이어서 일단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항공, 부동산, 인프라, 뭐 따로 등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또 칭하냐면 경기 민감주 또는 뭐 경기 수혜주, 한마디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공 주식, 대표적으로 델타 에어라인이 있죠. 이것도 코로나 이후로 폭락장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이 반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즉, 아직 5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부동산,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똑같이 폭락장 이후에 회복을
아직 반밖에 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인프라 관련, 맥쿼리 인프라 똑같이 폭락장 이후로 상승했지만 최근에 한번 폭락장 그래프를 연상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건 폭락장이 온 게 아니고 스페셜 배당을 지급하게 됐어요. 맥쿼리 같은 경우나 아까 리얼티 인컴은 좀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원래 기존에 한 주당 1달러씩 줬습니다. 배당을 분기로. 근데 최근에 한 주당 11달러로 지급하는 스페셜 배당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잠깐 주가 조정이 들어간 거지 폭락장이 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있고 마지막은 신재생에너지. 진코솔라라는 신재생 관련된 기업인데 바이든의 사업 정책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저평가되고 그냥 횡보하는 그래프를 그리다가 최근에 뭐 많이 아실 겁니다. 테슬라 또는 뭐 니오 이런 친환경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든 정책에서 새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아마 고평가돼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금을 주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큰 수혜를 보냐, 큰 피해를 보냐 이런 장단이 나뉠 건데 저는 지금 환경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아서 신재생 또는 친환경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빙산의 일각, 이 수면 밑에 빙산 수면 밑에는 이 빙산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크기가 작을지 클지는. 근데 저런 저평가된 종목들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만약에 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수익률은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종목들의 변동성이 조금 있다 한들 여유가 있었을 때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봉 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